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일요일 또 지금 한 중반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저 기리 또 푹 쉬다가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 기리스니 공부 끝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기은사 촬영을 갈 예정인데 오늘 또 조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은 12월 11일 일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 조금 안 좋았죠. 코스피 1.8% 하락으로 아마도 기름들 이번 주 증시 좀 안 좋았어. 다음 주에 FOMC가 있어서 그런지 눈치 보기가 나오더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아래 꼬리를 달고 결국은 금요일날 양봉을 띄웠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게다가 그 위치가 121선 보라색 선을 딱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기를 지지하고 추가적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을 우리가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선까지 쭉쭉 하락하나 싶더니 다시 또 올라가서 6만 전자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121선 확실히 지지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스닥도 121선 아니지만 6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세 개가 이제는 다시 또 조정을 끝내고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가 안 좋았던 만큼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금요일날 그렇게 많진 않고 소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가 다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포인트는 일단 중요한 이벤트가 많은데 그 사이사이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얼마나 매수를 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정이 끝나고 추가적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분명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랑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쭉쭉쭉 내려갑니다. 환율 1306원 그리고 WTI 71.02달러. 일단 환율은 1450원에서 무려 150원이나 내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WTI가 71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인플레가 잡히겠구나 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더 이상 인플레 걱정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니 많이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는 주에 발표되는 CPI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데이터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인플레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르니 많이 이런 얘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선물을 보면은 외국인이 살짝 매도하나 싶더니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선물 매수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외국인은 옵션을 지속적으로 매도해서 콜옵션을 지속적으로 매도해서 증시 조정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 최근 들어 다시 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살짝 고개를 든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또다시 위로 보는 거 아닐까, 상방을 보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 조금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풋옵션을 보면은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를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봤을 때 외국인은 지금 주가 수준인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여기에 베팅하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는가? 세 개 전부 다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 0.9% 하락, 나스닥 0.7% 하락, S&P 500 0.7% 하락. 상중에는 나름 잘 버티나 싶더니 마지막에 쭉 빠져서 살짝은 걱정이 되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은 빠져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1월 PPI가 발표가 되었는데,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이거 안 잡혔는데 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장 오는 주에 CPI가 발표되고 그리고 FOMC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 두 개인 CPI 그리고 FOMC, 이 두 개가 나올 때까지는 증시가 눈치 보기를 나타낼 확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채권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586까지 하락했네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쭉쭉 하락하고 있죠. 지금 환율이 1,3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코인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흐름 없습니다. 확실히 코인은 요즘 재미없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한번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고 쭉 빠지고 오른쪽으로 기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코스피는 소폭 하락 출발할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재를 보자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CPI 쇼크가 있겠죠.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호재는 반대 포지션인 CPI 서프라이즈, 예상보다 인플레가 확실히 잡힌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국발 리오프닝 호재가 있으니까 과연 악재와 호재 어느 쪽이 더 강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느 쪽을 생각을 해봐도 결국 가는 주식은 전부 다 가는 주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좋던 안 좋던 중국 관련은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기름들 중에서 야 근데 난 중국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 5% 정도의 비중이라도 챙기면은 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주식이 갈 확률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펼쳐지면은 마음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가 중요한데 일단 빅스텝은 확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와중에 빅스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내년에 얼마나 올릴지 그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예측은 베이비 스텝 2번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진짜일지 아니면 그 이상일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점도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번 주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중국 관련주 많이 올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 면세점 이런 기업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말고도 중국 관련 ETF도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ETF겠죠.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ETF, 요 친구 벌써 바닥부터 45.68%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차트를 딱 보니까 야, 이거 코로나 때 우리 차트 하냐 라는 생각까지 들죠. 과연 이 친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ETF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흐름이 어떨지 이런 부분 당연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시진핑 걸프 정상들의 석유 가스 교역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게 뭔가 봤더니 시진핑이 아랍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석유를 살 때 위안화를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이거를 시행을 해보겠다라는 것만 해도 매우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전 세계 1등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달러 패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 패권을 만든 게 바로 석유 달러 결제인데, 그런데 거기서 위안화도 한번 껴보면 안 될까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혹시나 이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은 기축 통화인 달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시진핑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한번 봤더니 추후 중국은 러시아처럼 대만을 침공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일이 있을 시 결국 전 세계가 미국과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견제가 들어올 수 있는데 러시아가 견제당하는 거 많이 봤죠.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에너지 공급입니다. 그래서 그때 에너지 공급을 편안하게 해보겠다, 이러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사우디의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사이를 딱 비집고 들어가서 여기서 해먹을 걸 다 해먹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추진이 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축통화인 달러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환율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지, 전 세계 증시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식이 큰일이 되지 않고 그냥 쓱 사라지는 그러한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큰 악재가 온다면은 여기서 파생되는 그런 악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분명 해볼 수 있겠네요. 지속적으로 한번 저기리씩 공부해서 나중에 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제부터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무엇을 매수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LG생건, 삼성생명, 네이버, 아모레지, 카카오, 제주항공, 아모레퍼시픽, 하이브, 고려아연, 카카오뱅크, 스튜디오 드래곤, FNF 등등등 이 같은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기금이 LG엔솔을 엄청나게 살 때 그때 결국 LG엔솔은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결국 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 연기금이 LG엔솔을 매도하니까 결국 LG엔솔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은 더 추가 하락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연기금이 무엇을 사는지 이 부분은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사는 걸 보니까 LG생건,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플러스 제주항공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에 관련된 수혜주, 리오프닝 관련주를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이러한 성장주도 같이 줍줍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상승 리스크가 없다면은 성장주가, 이때까지 많이 눌려있던 성장주가 추가적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연기금은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쪽에 조금 돈이 쏠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 반면 외국인은 무엇을 샀는가? 곱버스,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호텔신라, 포스코케미칼, SM,
NC소프트, 타차전, 네이버 이러한 기업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무엇을 샀는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엔솔, LG화학, LNF, 에코프로비엠, 현대차, 크래프톤, LG노텍, 삼성 에스데이, 기아, 에코프로 등등등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한 2차 전지를 조금 많이 줍줍하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6일 전입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있었나? 바로 이게 나왔죠. 애플의 MR 헤드셋이 내년 초반으로 예상이 된데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의 예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가 폭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었죠. 과연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결국 봉쇄를 풀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이렇게 화장품주가 폭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나타난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애플페이 약관 심사가 완료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수요일입니다. 그나저나 이번에는 애플에 관련된 소식이 정말 많았네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소리입니다. 애플 자율주행차 연기. 애플이 원래 자율주행차를 2025년에 출시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1년 뒤로 연기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며 애플카 관련주인 LG전자가 조금 크게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음식료 관련주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이 부분을 공부를 해봤었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음식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라면 가격 인상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음식료 관련주의 영업이익은 얼마나 좋아질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 그런 흐름이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도 추가적 상승이 가능할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위믹스가 상패가 되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되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목요일날 위메이드 친구들은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은 웃기게도 금요일날 위믹스가 다른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위메이드가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러한 변동성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결국 화물연대 파업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15일이나 걸렸네요. 다만 이번에 화물연대는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정권 동안은 파업의 횟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완강한 걸 절대 타협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화물연대 파업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화요일입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별 5개라고 볼 수 있겠죠. CPI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FMC가 열립니다. 그리고 14일날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 우리가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가네요. BTS 진 신병 교육대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군대 가기 전날 기분은 아마도 남자 기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똑같은 감정을 느끼겠죠. 몸 건강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아바타 물의 길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시간 내서 바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이창용 총재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ECB 기준금리 결정, 그 다음에 BOE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벌써 12월이 끝나갑니다. 12월 20일에는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고 21일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 다음에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안건 상정이 있고 22일에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공모주가 있고 아래는 증시 일정, 맨 아래는 보호 예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